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요렇게 뭡니까?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그죠? product.jsp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상품 주문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렇게 페이지를 만들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상품을 이제 세 개로만 우리가 여기에서 DAO인가요? 네, DAO에서 우리가 세 개를 이렇게 지금 추가를 기본적으로 처음에 했다 그죠?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추가해주는 상품을 추가해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죠? 상품을 등록을 해야 또 이제 그 등록된 상품이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add product이라고 해서 JSP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그 products에 여기에 이제 상품 목록에 하나씩 추가가 되는 그러한 형태로 값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프로덕트스에서 그죠? 프로덕트스에서 이제 프로덕트스에서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그죠? 예, 프로덕트스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 보면요. 자,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우리가 다 보이죠. 그죠? 그래서 상품 주문은 아직까지 우리가 한 거 없고요. 상품 목록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상품 등록하는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상품 등록 페이지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어떠한 제품을 추가를 하니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상품 등록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 N 해서 JSP 파일을 이렇게 가져오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자, add 해서 product 이렇게 우리가 JSP 파일로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뭐 여기서 또 추가해야 될 것들은 옆에 우리가 add product에서 이제 JSP 파일에 가서 좀 일부 좀 가져오도록 하죠. 그래서 똑같이 위에서 이 부분 그죠? 링크하고 add product에서는 우리가 저 뭡니까? 링크 태그의 내용만 가져오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링크 태그하고 그죠? 링크 태그를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 링크 태그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고, 자, 이 링크 태그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어디입니까? 링크 태그를 메타 태그 위에다가 우리가 넣어주도록 하죠. 이거는 CDN 방식으로 땡겨올 건데 우리가 다음 장부터는 이제 부트스트랩을 다운을 받아서 리소스로 대입을 해서 우리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디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점부트론이 있었다. 그죠? 자, 점부트론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JSP 점버트론 해서 여기에다가 요 위에 메뉴까지 우리가 다 가져오도록 하죠. 그래서 이 복사해서요. 그대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add product에 그대로 여기에다가 붙여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상품 등록이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자, 근데 여기서 점버트론이라고 제가 한번 나왔는데 원래 이 점버트론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뭐 대형 전광판 뭐 그런 뜻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점버트론 안에는 뭐 다양한 우리가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점버트론은 우리가 컨테이너에 있어 그냥 회색 박스로 돼 가지고 이거 실행 한번 해보면요. 세이브 하고요. 실행 한번 해보면요. 요게 이제 점버트론이에요. 요 부분 알겠죠?
이 부분이 전버트론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여기에 여러 가지 것들을 추가를 해 가지고요, 웹페이지를 좀 이쁘게 만드는 그러한 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회사 로고도 나타내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게 바로 전버트론의 역할입니다. 알겠죠? 뭐 전버트론은 대형 전광판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전버트론 안에는 다양한 컴포넌트, 예를 들면 뭐 대문처럼 있잖아요. 거기에 뭐 글자 텍스트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이미지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회사의 로고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로고. 그죠? 로고 등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하면서 전광판처럼 이런 컴포넌트들을 배치함으로써 어떠한 페이지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줄 때 우리가 이런 전버트론에다가 추가를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양한 컴포넌트가 포함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역시 상품 목록이 아니고 이번에는 등록 페이지가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div 여기에 내려와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내용들을 좀 이제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한번 보죠. 자, div 해서 여기서 먼저 자, 여기에서 클래스는 자, 우리가 컨테이너를 쓰겠습니다. 뭔가 내용을 적겠다라는 것들은 전부 다 컨테이너 안에다가 우리가 배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 상품 등록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하는 그런 폼 태그, HTML의 폼 태그 아시잖아요. 그죠? 그 폼 태그를 우리가 그 속성을 그대로 쓰되 부트스트랩에 어떠한 좀 보기 좋게끔 나타나기 위한 내용을 약간 곁들여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폼 태그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폼 태그 안에다가 액션은 얘는 아직 만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얘를 자 먼저 네임부터 한번 줘볼까요? 네임 해서 네임 하면 이 네임은 new product라고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션은 얘가 submit을 우리가 누르게 되면 작동하는 곳이 움직여 페이지가 이동되는 곳이 바로 아직 만들지는 않았지만 프로세스 하고요, add 하고 그리고 product라고 이렇게 주고 .jsp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폼에 이제 클래스를 사용할 건데요. 어떤 클래스를 사용할 거냐면 폼 horizontal이라는 게 있어요. 폼 해서 얘는 나오지는 않죠. 그죠? 폼 여기에다가 우리가 horizontal이라고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이거는 폼 horizontal은 뭘 하는 거냐면요, 폼 요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설명을 드리자면 요 놈은 뭐죠? 폼 요소들이 수평적으로 이제 배치가 되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부트스트랩을 다 몰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아가면 되니까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 한 개 뭐 빠졌다. 그죠? 뭐 빠졌습니까? 보내는 방식. 그죠? 메서드가 빠졌다. 그죠? 그래서 메서드를 이렇게 하고 get 방식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냥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등록 정보하고 아이디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스트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폼 태그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div 태그를 또 씁니다. 또 쓸 건데 이 내용이 좀 길어요. 이제부터. 왜냐? 하나하나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클래스를 쓸 건데요. 어떤 클래스냐? 자, 폼 해서 다시 하고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폼 그룹하고 그다음에 row라고 줍니다. 그러면 폼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 건데 이거를 하나하나의 행으로 나열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뜻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걸 할 거냐면 먼저 우리가 라벨을 넣어줘야 되죠. 라벨을 넣어줘야 거기에 상품 코드라는 걸 입력하라고 우리가 나타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라벨에다가도 클래스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쓰는데 우리가 많이 보셨다시피 call 그죠? 그리고 다시 sm 하고 다시 2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12격자가 있을 때 우리가 이 화면이 12격자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드. 그죠? 12개의 컬럼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얘는 2칸을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얘는 해상도가 뷰포트 그러니까 이제 768 픽셀 이상일 때 이 코드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쓰는 게 400픽셀이다. 그러면 이거 안 먹힙니다. 그때는 따로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튼 얘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폼 그룹 로우 해서 SM 이런 식으로 2가 가잖아요. 2가 가면 얘는 우리가 뷰포트 그렇죠. 화면 크기가 768 픽셀 이상일 때 이 아래 내용 call -sm 뭐 얼마 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적용이 뭐 call sm 물음표 이 부분이 적용이 된다. 되고 그리고 되고 난 다음에 얘는 뭡니까? div 요소들이 있어요. 이제 쭉 나올 거잖아요. 그죠? div 요소의 블락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에 의해서 뭡니까? 100%의 넓이를 가지긴 해요. 그리고 가지고 왜? 2개를 줬기 때문에 100%의 그거를 너비를 가지죠. 그만큼만. 그죠? 가지며 얘는 중요한 거는 이제 수직으로 쌓이게 만들어 줍니다. 쌓이게 만들어 준다. 요렇게 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받든 뭘 하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뷰포트를 이렇게 나눠서 이제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div 클래스들을 이렇게 수직으로 이제 만들어 줍니다. 옆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벨 이렇게 하고 라벨 사이에다가 우리가 역시 상품 코드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상품 코드를 넣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상품 코드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또 div로 나눕니다. div에서 클래스는 우리가 div의 클래스는 역시 call sm 이걸 쓸 건데요. 그래서 call -sm -set 이건 3개의 컬럼을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어떤 거 그쵸? input 태그를 통해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타입은 당연히 상품 코드니까요. 타입은 당연히 텍스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네임이 있죠. 네임은 우리가 여기서 프로덕트 아이디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클래스를 하나 줄 건데요. 어떤 클래스를 줄 거냐면 폼 컨트롤이라고 하나 줄게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그렇게 이제 형식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의례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입력을 받을 때는 폼 컨트롤이라고 이렇게 넣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자, 이러한 결과를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해보니까 어때요?
상품 코드 자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상품 코드를 이렇게 입력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상품 코드라는 글자가 조금 좀 진하게 우리가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B 슬래시 B 이렇게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도 뭐 크게 차이가 이제 조금은 진해졌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플레이스 홀더라는 게 있어요. 이 입력 컨트롤에서 자 플레이스 홀더라는 게 있죠. 이거는 우리가 사전에 여기에 이 부분에서 뭘 입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플레이스 홀더에다가 여기다가 상품 코드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주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자, 새로 고침을 하고 하니까 상품 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뜨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해주는 게 좋잖아요. 요즘에.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이제 폰그룹 로우부터 요거는 한행을 이제 나타냈다. 그죠? 한행을 이제 나타냈으니까 요거 여기서부터 이제 div 한행을 차지하게끔 나타냈어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하면 되겠죠.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 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요거는 제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이제 얘는 두 번째 행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폰그룹 로우 이런 것들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상품명을 받으면 되겠죠. 그죠? 상품명하고 바꿔줘야 될 거는 우리가 상품명이니까 여기에서는 당연히 여기에다가 폰그룹 로우에서 상품명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텍스트로 받으면 되고요. 아이디는 네임은 네임으로 이렇게 받도록 하죠. 네임은 네임으로 받고 폰 컨트롤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플레이스 홀더에서는 상품명 그죠? 상품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한 개가 끝났죠. 그리고 다시 이거를 그대로 또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이제 내려가서 이번에는 상품명이 아니고 이제 가격이 되겠다. 그죠? 자, 가격 이렇게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가격에서는 당연히 얘는 텍스트로 받고요. 그 다음에 가격에 우리 이름이 유닛 프라이스였다. 그죠? 맞나요? 그거 우리 프로덕트에서 봤잖아요. 이거 프로덕트 여기에 보면 유닛 프라이스잖아요. 그죠? 이걸 그대로 동일하게 가져가 줘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유닛 프라이스를 이렇게 붙여 넣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상품명이 아니라 가격을 입력해 주세요 하면 되죠. 가격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격을 입력을 하라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뭘 해야 될까요? 그쵸? 가격이 아니라 이번에는 상세 정보를 입력해 달라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상세 정보 이렇게 하고, 얘는 상세 정보는 우리가 프로덕트에 가면 프로덕트 뒤에요 이 객체에 가면 디스크립션이라고 있죠. 그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 와서 여기다가 디스크립션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플레이스 홀더에서는 상세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또 복사를 해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상세 정보가 끝났으면 또 우리는 제조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제조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딴 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근데 폼 이제 상세 정보에서요.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적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적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인풋 타입으로 가져가면 안 되겠죠. 제가 잠깐 실수했는데요. 요거는 인풋 타입으로 가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지우고요. 그죠? 지우고 여기에다가 SM 얘는 한 5컬러까지 다 착용을 하게끔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거 아시죠? 그죠? 텍스트 에어리어를 이제 쓸 겁니다. 그래서 얘를 텍스트 에어리어를 네임을 줄 거죠. 네임을 주는데 이 네임을 우리는 뭐라고 주면 돼요? 그죠? 디스크립션이라고 주면 됩니다. 디스크립션 그죠? 요렇게 주면 되고요. 네임을 요렇게 줬고 그리고 디스크립션을 주고 콜즈 이거는 컬럼의 이제 텍스트 에리어의 컬럼의 개수를 지정하는 거예요. 한 50개 정도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로우즈가 있죠. 이거는 한 2행 정도로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역시 클래스를 하나 쓸 건데요. 아시다시피 폼 뭡니까? 폼 컨트롤이라고 주면 될 겁니다. 폼 컨트롤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면 얘는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워닝이 떴네요. 자, 얘는 자, 이렇게 하고요.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에러가 안 뜬다. 그죠?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거는 상세 정보를 받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조사였죠. 제조사는 인풋 타입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제조사는 매뉴팩처죠. 그죠? 매뉴팩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요거를 동일하게 가져가서 어디입니까? 여기다가 매뉴팩처라고 이렇게 주면 될 거고요. 플레이스 홀더에서 제조사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에도 여기에도 플레이스 홀더 속성이 있는데요. 플레이스 홀더에서 상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넣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조사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게 좀 많다 그죠? 아직 분류부터 시작해서 자 분류해 봅니다. 이제 하는 복사해서 자 분류할게요. 자 여기서 분류 그죠? 분류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얘는 SM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 분류는 카테고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테고리 이거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 카테고리 붙이고요. 그리고 플레이스 홀더에서 카테고리니까 얘는 분류를 입력해 달라라고 분류를 입력하세요라고 해주면 되고요. 맞나요? 자, 그리고 인풋 태그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복사를 우리가 해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뭡니까? 재고 수를 우리가 입력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재고 수량이라고 할까요? 재고 수 이렇게 하죠. 그냥 재고 수 그죠? 이렇게 하고 똑같이 얘도 텍스트로 받으면 되고요. 이 카테고리가 아니라 재고 수니까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프로덕트 자바의 재고 수 유닛 인 스탁입니다. 그죠? 자, 요거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유닛 인 스탁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플레이스 홀더에서는 재고 수량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재고 수량을 이렇게 입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마지막에 가보시면 프로덕트 보면 여기 컨디션이 있다 그죠? 컨디션은 우리가 상품을 등록을 할 때 애초에 이 세 개를 등록할 때도 한번 보세요. 여기 프로덕트 레포지터리에 들어가 보면
예, 컨디션이 종류가 올드도 있고 리퍼비시드도 있고 뉴도 있고 종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그리고 나서 밑에다가 붙여주는데요. 이제 얘는 역시 폰그룹 로우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얘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받아봐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인풋 타입으로 받아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인풋 타입을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그룹으로 이제 라디오 버튼 형태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SM을 한 5개 정도로 주고요. 여기에서 타입을 라디오로 주려고 합니다. 라디오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이름이 컨디션으로 다 동일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컨디션 이렇게 주면 되고요. 그리고 클래스 폰 컨트롤은 얘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플레이스홀드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밸류 값을 우리가 넘겨줘야 되죠. 이때는 이거는 U가 될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신규 제품이라고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해 가지고요. 어차피 라디오 버튼이니까 동일하게 가져가야 되죠. 그죠? 라디오고 컨디션 똑같이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올드라고 한번 해주죠. 올드 해서 얘는 중고 제품이라고 할까요? 중고하고 그 다음에는 재생 제품이 필요하죠. 그게 리퍼블러시였나요? 제가 헷갈려가지고 리퍼블러시 어디 갔나요? 여기에 자 리퍼비시드입니다. 리퍼비시드 그죠?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컨트롤 V라고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서는 재생 상품이라고 우리가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쭉 다 돼 가는데요. 하나 남았네요. 어떤 거 해야 돼요? 이제 서밋 하는 부분만 만들어 주면 되니까요. 등록이라는 부분, 그죠? 여기에다가 붙여놓고 폰그룹 로우 해서 이거는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요. 그죠? 폰그룹 로우인데 이거는 빼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div 클래스에서 폰그룹 로우 하고 그 다음에 이 라벨 부분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div 태그에서 우리가 클래스를 뭘 써야 돼요? 콜 해서 sm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뭡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서밋 버튼을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div 클래스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역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 call sm 하고 여기에다가는 offset을 좀 줄게요. offset은 뭐냐면요, 이렇게 offset 맞죠? offset 해서 다시 2 하고요. 그리고 call 하고 다시 sm 하고 다시 여기다가 10이라고 정도 수준으로 줄까요? 자,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offset 값은 offset 지정은 offset 지정은 뭡니까? 앞에 두 개의 지금 우리가 이 offset 2를 줬잖아요. 그죠? offset 2를 줬으면 우리는 이 2를 그죠? 2를 이 두 개의 컬럼만큼 띄우는 거예요. 위에 우리가 12개의 격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offset에 숫자 2를 지정을 했다. 그러면 이만큼 컬럼 격자 있잖아요. 컬럼의 이만큼 띄우고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이 띄우고 띄워라 라는 뜻이에요. 띄워라 라는 그러한 이제 띄워라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됐고요. 텍스트로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이제 submit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submit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역시 클래스를 줘야 되겠죠. 버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btn 하고 그리고 btn 하고 우리가 세컨더리도 있었고 프라이머리도 있었어요. 그죠? 프라이머리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좋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차이를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밸류 값을 지정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등록이라고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됐네요. 그죠? 다 됐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자, 리프레시를 하니까 자,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에 상세 정보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신규 제품, 중고 제품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등록을 누르면 자, 프로덕트 add.jsp로 가야 되는데 아직 없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어디입니까? 크롬에서 한번 보기 위해서 크롬에서 한번 보면 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 여기에서는 지금 플레이스 홀더가 안 먹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입력한 것들 라디오 버튼 한 개씩 되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한 것들을 이제 뭐가 그죠? 등록을 누르면 여기에 process add product.jsp 파일로 가서 이 내용을 입력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거기에다가 어레이 리스트 그죠?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btn 프라이머리 키 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거 말고 세컨더리도 있었고 했는데 프라이머리 키는 프라이머리로 된 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쁘게 디자인이 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상품 등록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이제 홈에 다시 돌아가고 뭐 그리고 이거 말고 우리가 products JSP가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이걸 또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얘는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었다. 그죠? 상세 정보를 보면 products가 여기 있고 여기에는 상세 정보를 우리가 보여줄 때 이제 우리가 롤은 버튼이다 하고 여기에는 세컨더리를 줬죠. 예, 그러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튼 우리가 이렇게 상품 등록 페이지까지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process add product.jsp 파일을 한번 만들어서 얘가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할 건가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시간이 조금 넘은 관계로 한 개 더 만들면 시간이 많이 넘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 강의 하나 끊고요. add product 요거, 그죠? 요거를 하나 만들어 보고 이번 10장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다들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바로 이어서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